안녕하세요. 포유 안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가 아닌가 싶는데 지금쯤 이 정보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마 금융회사가 조만간에 고객 대출금에 대해서 만기 연장을 잘 해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대출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게 정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이유는 너무 많아요. 우선은 정부도 국가 차원에서 대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가계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경기가 호황일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경기가 불황 조짐이 있을 때 지금 뭐 금리 오르고 시장금리 그죠? 또 물가 오르고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게 입장에서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거든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약화되고 원금을 갚을 능력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가 규제하는 것도 있지만은 스스로라도 대출 고객에 대해서 조건을 까다롭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가 대출 고객 자산이 지금 감소하는 그런 환경이에요. 주식시장에서는 대부분이 투자 손실 입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도 지금 급매물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 가상자산은 언제 망가질지 그거는 뭐 항상 불안한 거니까 그렇고, 그리고 뭐 다른 뭐 분야에서도 제가 여기서 언급은 안 하지만은 그 자산이 감소할 가능성이 많다. 대출 고객이. 그 다음에 뭐 또 실업자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 당면 과제는 또 BIS 자기자본 비율을 그 지켜야 됩니다. 국제결제은행에서 요구하는 자기자본 비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자산이 건전해야 은행이 부도나면 사회 전체 위기로 발전하기 때문에 국제결제은행에서 은행을 별도로 통제를 하는 그 시스템이 자기자본 비율이에요. 지금 자기 자본을 산출할 때는 자산에 대해서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요 엄격하게 규정을 정합니다. 국채도 일반적으로는 100% 인정을 해주는데 만기가 길면요 제가 알기로는 3년 이상 정도면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은행 스스로 BIS 규정과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만큼 이제 환경하고 지금 연결돼 있다. 작년까지는 예를 들어서 자기자본 비율이 10한 2%가 된다 하더라도 2% 정도 감소하는 것은 순식간이거든요. 자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대출 채권이 부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또 한 20% 정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은행 스스로라도 자기 자본 비율을 규정을 이제 맞추기 위해 아마 자산 운영을 소극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채권을 만기 연장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도 과정권이 많아요. 주식도 가진 것도 있겠지만은 회사채 같은 것도 가지고 있거든요. 담보대출 하면서. 그러면 회사채가 이제 담보된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회사채가 금리가 금리가 올라가 보면 가격이 툭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은행의 자산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은행이 위험 관리 차원에서 아마 대출 채권을 아마 엄격하게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도로 만기 연장하려고 하면 뭐 20% 이상을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쯤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은행도 경기 불황 국면에서는 안전자산 운용으로 전략을 바뀝니다. 그러니까 국채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실채권 우려가 작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장금리는 또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돈 흐름이 국채시장으로 바뀌어버리면 시장금리는 더욱더 상승하죠.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소비자 물가 상승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또 지금 환경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는 손익분기점을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조금 금리가 상승하거나 물가가 조금 더 상승해 버리면 건전한 기업이나 대출 고객도 그 부실 채권화 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뀐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채권 시장 거품이 제일 심각해요. 제가 볼 때는 A급 기업이라고 하는데 2% 금리로 가지고는 너무 채권 시장이 거품이 많이 발생한 상태다. 주식보다 오히려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이 더 거품이 발생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도 지금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 관리를 해야 될 상황이고, 실제로 한계기업이 2007년만 하더라도 30%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전체 상장기업의 약 50%까지 증가한 게 현실이에요. 그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아마 안전자산 비중 높이고 위험자산 비중 줄이는, 그럼 대출 채권도 그런 성격이죠. 위험자산이에요. 더군다나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했다면 그것은 위험자산이거든요. 가격이 20%만 떨어져도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자도 제대로 못 내고 그 다음에 원금도 상환 못하면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시장에서. 그러면 은행에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뱅크런에 대비해서라도 아마 은행은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불황 조짐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큰 폭으로 하락할 거냐 아니냐는 별개 문제지만은 그래도 10%만 하락해도 부동산 거래가 안 되는 것 자체가 부실채권 증가죠. 그리고 지금 아파트 투자 행태가 전세금은 물론 전세 끼고 그 다음에 제2금융권 대출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래가 구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불안한 고가라는 거죠. 상황이 악화되면 하락을 폭도 커질 수 있는 불안한 대출 채권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은행이 이걸 모를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지만 선진국 사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아마 준비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환경이 이래 나빠지면 전반적으로 화폐 유통 속도가 둔화됩니다. 이 화폐 유통 속도 둔화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이 안 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지금 앞에서 제가 중앙은행이 공급한 통화의 95배가 항의 통화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공급한 통화는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배네요. 20배는 고객하고 시중은행이 만들어낸 통화예요. 근데 화폐 유통 속도가 둔화되면 총 유동성, 그러니까 총 유동성하고는 다른 개념인데 총 통화가 M2 예를 들어 똑같더라도 돈이 돌지 않으면요 화폐 공급이 줄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돈이 안 돌면 자금시장 경색이 일어난다는 거죠. 일부 안전적인 자산시장 중심으로 돈이 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채 중심으로 돈이 돌아버리면 다른 시장에 돈이 안 돈다는 거예요. M2가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화폐 유통 속도가 보는 통화 공급량만큼은 언제든지 줄 수 있다. 한 5% 정도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감이 없을 거예요. 지금 화폐 전문가 내지는 경제 패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볼 때는 화폐 관련 지식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공영방송에 출연하시는 분, 대학 교수분, 유튜브 공간에서 인기 방송 채널 있잖아요. 다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냥 해운수 많은 분들 얘기하는 건 들어봤는데 화폐에 대한 이해가 대부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하면 여러분 다들 은행 대출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할 건데 그렇다 하면 이제 대비는 좀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준비를
어떤 식으로 각자 다 다를 거예요. 만기 구조가 다 다르니까. 그러나 그 대비는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은행과 함께 위기를 떠안게 되면 뭐 부실 채권은 경매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은 상당히 지금 좋지 않으니까 유비무환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자세로 아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